아, 아파트를 사긴 사야 되는데 금매가 뭐 없을까? 금매 찾는 방법이 뭐가 있지? 가성비 부부? 안녕하세요. 가성비를 캐내는 가성비 부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출계의 유니콘, 적격 대출을 받은 후기를 공유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가성비 있게 금매를 살 수 있었는지 실제 후기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금매를 살 수 있을까? 금매 살 수 있는 방법. 금매의 타입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매도자가 가장 급한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1번. 먼저 증여 상속을 피하기 위한 매도. 집주인이신 부모님이 위독한 경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병세로 인해 사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돌아가시면 보통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 절차나 세금 등 문제가 있어서 생전에 얼른 매도하려는 매물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2달 전에 해당 금매를 발견하였는데요. 성남에 있는 최고가 6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5억 6천짜리 금매가 올라온 거였죠. 심지어 1, 2층 같은 저층도 아니었고요. 바로 그 다음날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까지 보고 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잔금을 2주 내에 하는 조건인 초초 금매였더라고요. 너무나 매력적인 금액에 당장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만약 계약하고 나서 매도인분이 집주인분이 사망하시면 조금 복잡한 문제에 얽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무사 사무실과 전화 상담을 하였는데요. 두둥, 이럴 수가. 전화 상담을 하는 그 사이 제 다음 집 보러 온 팀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흑흑, 이렇게 놓친 금매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당 거래가 금방 실거래가에 올라왔는데요. 이럴 때 그 아파트의 다른 매물들도 낮은 가격이 올라왔다 보니 호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초 금매를 놓쳤더라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물건 금액 협상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집주인인 A씨가 1주택인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했을 때 첫 번째 주택,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기간 내에 팔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주택을 사고 나서 무조건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금매로 나온 물건을 최종적으로 매수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매수 후 매도의 경우 이미 집주인이 다른 집을 계약했고 이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잔금이 급하다면 그만큼 금매인 가격에서 더 가격 절충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집 매도를 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손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도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매도인이 잔금이 급하지 않다면 기존 집을 단기 월세나 전세를 주고 1, 2년 내에 비과세로 팔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매도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금매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매도자의 사연을 알면 알수록 유리하게 가격 내고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금매를 발견할 수 있는가? 입니다. 금매 찾기는 보물찾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보물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물을 찾으러 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바로 내가 가진 현금은 얼마이고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미리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금매라는 물건의 계약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계약을 하려면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내 현금으로 가능한지 바로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전에 저처럼 좋은 금매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대출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순간 바로 그 좋은 물건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혹은 내가 현금으로 전세를 끼고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이것을 미리 알아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매가 왔을 때 바로 계약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금매를 찾을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품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현동 아파트 매매라고 검색해 보시겠어요? 검색한 결과에서 금매라는 필터를 적용하셔서 금매만 볼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자, 이런 매물들은 네이버에서 이건 금매다. 라고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서 이 매물을 올릴 때 이건 금매입니다 라고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집주인이 저는 이거 금매로 팔아요.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막상 가격을 보면 금매라고 써놓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르는 금매 아닌 금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무조건 가격적으로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손품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 지역에 어느 정도 아파트의 금매가 이 정도 금액에 있다 정도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내가 알아놓은 지역, 부동산, 특히 해당 아파트 내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금매 물건 확인 및 매도자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제한에 유리한 상황인지 아닌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막상 부동산에서 내가 원하는 매물 정보를 찾지 못하셨다면 부동산에서 나올 때 꼭 쪽지든 문자든 내 연락처와 원하는 조건을 부동산에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현금 2억 2천 있음. 어디 아파트 30평 6억 2천까지 가능. 바로 입주 가능.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쯤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급매물은 없는지 문의해보세요. 부동산 사장님도 부동산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언제든 금매가 나오면 살 수 있겠다. 라고 기억되면 금매가 나왔을 때 정말로 전화를 주신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집을 계약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종종 여러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곤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집을 사지 않았다면 사고 싶었을 만한 좋은 금매도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만 기다리지 말고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만 믿지 말고 다른 곳에서도 금매를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에도 내가 원하는 금매가 없어.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도 내가 원하는 금액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금매를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간혹 금매 글이 올라오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금매 혹은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도 금매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은 금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는 해당 매물이 6억 8천에 올라와 있지만 네이버 카페에서는 6억 5천까지 가능하다고 올라온 경우죠. 이럴 때는 전화해서 조건 및 잔금일이 언제인지 또 매도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조금 더 내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매를 잡으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만의 금매 기준 잡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으셨어요. 실거래 최고가에 5% 저렴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구입하실 건가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최고 신고가에 10% 이상 저렴하면 금매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저층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련한 집의 경우 제가 기준으로 삼은 최고가 대비 10%가 저렴한 매물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를 하려는 경우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가격 내고가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수리 상태도 보통이고 층과 뷰가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금매를 잡기 위해 했던 노력과 과정 그리고 후기를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가성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름 가성비 있게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것이든 가성비 있는 아이템이 생각나면 가성비 부부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